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취권.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구직자 취업 준비생들의 선배 바로 개그맨 유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이 박소리만 들어도 저 혼자 아닌 거를 아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도. 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음 듣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또 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생들의 전략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취준파의 연사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 앞이요. 네, 오늘도 역시 또 약조하고 오셨나봐요. 우리 연사부님. 오늘은. 네, 지난 방송 때문에 뭐 술 먹고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취권이 어떤 취권인지 아시겠죠?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의 권리찾기예요. 네. 술 먹고 하는 권법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센사부 신현종 사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사부 신현종입니다. 아, 이 지난 방송 때는 술 냄새 많이 났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냄새가 좀 적어요. 아, 오늘 좀 빨리 먹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번 얘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야,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바로 광탈자를 위한 취업 준비 취준입니다. 광탈자. 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일단 뭐 광탈, 빛의 속도로 서류가 탈락하는 사람들 해서 광탈자예요. 아, 이런 광탈자.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글자를 바꿔보면 네. 탈광. 탈광이요. 탈락해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탈락을 해서 결국은 미치게 되는 사람을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었어요. 네, 그런 분들을 광탈자라고 네, 네.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가요 막 와요. 근데 떨어져 가지고 하는데 또 오고 이러다가 이제 광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광탈자 분들 중에 가장 힘든 분들이 문자가 와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문자가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요. 그 동시에 일어나요? 네,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업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취업을 했고 아마 직장인일 가능성이 크죠. 연사부님 얘기가 아닐까요? 이거 본인 가슴에 있던 얘기.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가슴에 있는 얘기 같은데. 그런 건 가슴에 있으면 혼자 이제 한강 가서 풀고요. 네, 오늘은 광탈이니까. 근데 이게 저런 게 있어요. 보통은 이 탈락을 하는 친구들이요. 보통 이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막 열받아갖고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예약 문자를 걸어놔요 탈락자들한테. 그래서 6시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오후 늦게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떨어지는 경우는 보통 오후에 문자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서류도 준비시켜야 되고 뭐 전달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먼저 전화가 가거나 합격자 문자 따로 가요 보통은.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왜 취업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합격했다고 연락 왔는데 다른 분들 연락 못 받으셨나 용 하고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약 올리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검색 순위 1위가 그 기업이에요. 막 뜨기 시작하는데 저 봤어요. 저 아직 문자 안 왔어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6시 이후에 문자를 보통 받아요. 괜히 죄 없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가 이게 핸드폰 이상한 거 아닌가. 그 통신사에도 전화해보고. 그렇죠. 그래도 기업의 배려 같아요. 저녁은 먹으라고. 저녁은 먹으라고. 저녁을 못 먹지 않아요? 6시에 오면? 6시에 5시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6시에. 그렇게 저녁 시간이니까. 근데 이게 보통 같은 날짜 비슷한 날짜에 몰려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하루에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에 막 여러 개씩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광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러는 이런 광탈자 뭐 어찌됐건 저희가 뭐 광탈자를 위해서 지금 이제 전략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광탈을 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요. 또 지원해야 돼요. 그렇죠. 왜? 결국 그럼요.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슬퍼할 시간 없어요. 이게 지금 광탈이다 그러면 힘들어 이러고 카톡에 사진 없어지고 갑자기 없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은 그 기업에 한 서류 전형 하나 탈락한 거지. 그렇죠. 인생에서 탈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또 지원을 안 해요. 이런 친구들이. 요즘 또 그렇죠. 한 10개 지원해서 광탈이 됐어. 그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기업이 10개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무지 많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광탈하는 사람들의 보통 이거 좀 물어보면요. 취업준비생들 물어보면 절벽이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몇 개 지원도 안 했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가 발표 안 났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이러면서 급 우울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급 우울증이 거죠. 생기고.
이게 사회적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이자 네. 일단은 우리가 광탈자들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광탈자들 일단은 뭐 그분들이 말 그대로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광탈자 아니겠습니까? 면접까지 가서 떨어지면 광탈이 안 돼요. 그냥 탈락. 그거는 면접 못 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네. 일단 면접 전형에 가서 떨어지면은요 무슨 서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면접을 못 본 거예요. 면접 준비가 안 됐던 면접 거고. 준비가 안 된 거고 그 앞에 서류가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그거를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못 붙었을까? 네, 왜 그럼 내가 어디가 문제지? 그럼 이 기업은 내가 글 쓴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나랑 안 맞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가 그거 같아요. 자기가 어떤 걸 해왔는지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네. 분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음. 그냥 일이라는 걸 선택할 때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네. 이런 느낌을 안 가지고 있고 지원하니까 서류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사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할 게 많은데 우리가 잘 보면은 사실 취업 이 자기 소개서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입사 지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입사 네. 지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뭐 정승 씨 네. 만약에 본인이 인사 담당자예요. 네. 자 뭐부터 봐요? 솔직한 얘기로. 이력서를 먼저 보겠죠. 사진 안 봐요? 사진. 그러니까 이력서에서 아 사진. 이력서에 사진 맞아요. 사진을 보죠. 네, 맞아.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는데 유정수 씨는? 그거 왜 그래요? 저희 포샵이 있잖아요. 근데 살쪘잖아요. 그래. 아, 근데 제가 아니 잠깐 좋은 분위기로 가려고 했더니 제가 이 사진 얘기를 네. 왜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일단 저희가 이런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캠프 같은 걸 진행해 보면요 저런 게 있어요. 준비가 잘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캠프에 내는 서류인데도 딱 취업용 사진이 딱 들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어디 알바하는데 쓰는 사진이나 심지어 그 딱 봐도 본인이 위에 양복만 하나 입고요.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의 사진이 있어요. 되게 조잡한 네, 이런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무슨 고등학교 교복 입고 있는 사진, 심지어는 군 전역할 때 뭐 군복 입고 찍은 사진 이런 거 붙인 애들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뭐 저희가 네. 연습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실제 기업에 내는데도 그런 그런 사진을 내는 사진이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 진짜 있어요? 진짜 있고요. 없을 네. 것 같죠. 진짜 있고요. 네. 근데 캠프나 이런 모의 프로그램에도요. 자기가 그거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걸 준비해 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연습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진짜 사진 제일 중요해요. 우리 취준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 누가 소개팅 해줘요. 자, 그래갖고 번호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장해요. 그럼 그 사람 카톡 뜨죠. 제일 먼저 뭐예요? 사진 클릭해갖고 이렇게 막 손으로 해갖고 크게 해보잖아요. 크게 해보죠. 그렇죠. 저 그게 안 보는데. 아, 그래요? 그게 안 보는데. 아, 아제라 아니, 그래 근데- 아제라. 아제라 그래 아제라. 아 아재만 그러고. 눈이 침침해서. 눈이 침침해서. 눈이 침침하면 더 이렇게 더 확대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폰이 또 좋지 않아. 아 네.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음, 사진을 일단은 취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사진이에요. 사진. 근데 이 사진이 중요한 게 잘 찍는 사진관, 못 찍는 사진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취준생들이 생각할 때 뭐 비싼 데가 잘 찍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갔을 때 괜찮은 사진관들이랑 못 찍는 사진관들은 포토샵을 쓰냐 안 쓰냐예요. 우리 아까 정선 씨가 포토샵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못 찍는 사진관들은 한 두세 장 딱 찍어줘요. 네.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대충 이렇게 눈, 코 뗐다가 다시 붙여줘요. 네. 얼굴형 좀 깎아주고 네. 이러고 딱 나오는데 그게 과연 좋은 사진이냐? 그건 아니에요. 인사 담당자가 얼굴 다른데 이러면 되레 반감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2009년에 이런 취업 컨설팅, 저 업자 출신이잖아요. 업자 출신. 네. 업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남역에 모든 사진관에 돈을 내고 다 찍어봤어요. 아 진짜로. 강남 꽤 많을 텐데. 비싸요. 네. 25,000원부터 한 8만 원까지 있었어요. 여자는 더 비싸요. 남자가 그때 그 정도 당시에 요즘 더 비쌉니다. 근데 그때 가서 찍어봤는데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일단 나는 사진관 가서 배경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배경. 우리 가면 그냥 찍어주잖아요. 뒤에 약간 좀 어둠치지만 이거 찍는 거 아닌가요? 약간 회색. 아니 근데 이게 본인 얼굴 색에 맞춰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뒤에가 일단 여권이면 그러면, 하얀색인데 음. 저 얼굴 좀 새까맣거든요. 얼굴 좀 까마니까 뒤에 좀 이렇게 왜 그 회색 되게 환한 회색 있죠. 네. 그런 걸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하얀 사람은 의외로 되게 어두운 갈색 같은 거 뒤에 해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색 같은 거를 저는 고를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 배경색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사실 요즘에 또 이제 사진을 안 보는 기업도 사실 있죠. 있긴 근데 있죠. 사진을 보는 기업이 많으니까 이건 꼭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배경에
너무 파란색을 또 많이 쓰고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딱 사진 찍으면 신뢰감 있게 보여야 된다. 파란색, 그래서. 예. 파란색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회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넥타이랑 똑같거든요. 맞아요. 넥타이 신입사원이면 파란색 매야 된다. 그러면 다 파란색 매고 있어요. 어느 딱 면접장 들어가면 다 스머프요. 이런 느낌을 줘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경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얼굴에 맞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봐야 돼. 직무에 맞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아 직무에 맞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뭐 갈색빛이나 회색빛 이렇게 나면은 좀 사진 자체가 신뢰를 좀 주는 느낌의 그런 느낌에 주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네. 결국에는 좀 신뢰를 주는 직무들이 있잖아요. 뭐 재무회계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비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쪽에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사진은 어떻게 보면 직무와 연관성도 있고 또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사진이 지금 이게 중요하다 말씀했는데 네. 보통 구직자분들이나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보면은 본인 저희 프로필 사진이라고 그러죠? 돈을 아껴요. 톡에 있는 그 사진, 그 네. 사진은 되게 신경 써서 잘 나온 사진을 올려요. 네. 그러면서 정작 진짜 중요한 이런 이력서의 사진은 그냥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뭐 거예요. 밑에 저기 지하철에서 5천 주고 찍고 아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찍고 명함 이게 사진. 그리고 이제 포토샵 이런 거 배경 화면 그 다음에 또 잘 찍는 데가 사진을 한 거의 100장 가까이 찍어줘요. 계속 찍어줘요. 100장을 네, 찍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와. 저렇게 계속 찍는 거예요. 어차피 딕하니까 네. 계속 찍은 다음에 그거를 슬라이드로 쫙 보여준 다음에 가장 표정 좋은 거를 딱 골라줘요. 표정 좋은 거.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딱 골라가지고 그거를 뽀샵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색감만 조금 조정해갖고 그걸 줘요. 근데 그런 사진이 정말 보기 좋아요. 과도한 포토샵이나 이런 데는 이제 실력 없는 사진관이 하는 거고 정말 돈 내고 잘 해주는 데는 저도 놀랐어요. 제 얼굴을 우리 남자들 셀카 찍는 거 거의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도 본인이 셀카 찍어도 10장 이상 안 찍어요. 근데 근데 100장을 한 거의 100장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경쟁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얼굴 사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인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기 드릴게요. 두 분은 네. 진짜로 뭐 이제 뭐 컨설팅 면접도 면접관으로 가보셨고 네. 뭐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잖아요. 네. 이력서에 있는 사진과 이제 온 면접에 온 그 사람을 보는데 면접자를 보는데 야 이거는 진짜 좀 심했었다. 얘는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이었다. 뭐 네. 기억나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저는 있어요. 일단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네. 딱 사진을 봤을 때는 되게 달걀형 달걀형. 달걀형. 전형적인 미인형이죠. 네, 그리고 단발 딱. 아. 그래서 야 커리 오머이다. 네, 그리고 또 서비스직에서 잘 어울리겠다. 아우. 예. 좋았어요. 근데 딱 왔어요. 근데 그때 올 때는 머리가 좀 길었나 봐요. 네. 근데 머리를 묶고 왔는데 얼굴이 사각형이었어요. 헐. 네, 저는 그 사각형인 얼굴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진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 보고 얼굴 보고 사진 보고 얼굴 보고 사진 보고 얼굴 이거 3번을 했어요. 아 혹시 대리로 온 거니까 대리 네, 면접 혹시나 진짜. 해서 그렇게 아. 했는데 그분이 맞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잘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죠? 최신 3개월 이내 네. 사진. 맞아요.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단 뭐 남학생들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에 입은 옷을 보고 이 사진 언제 찍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절적인 것도 좀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딱 찍고 나서 본인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가 컨설팅했던 한 여학생인데 이 친구 되게 재밌어요. 고와 저가 있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네. 이 친구 취업 잘했어요. 리서치 회사를 갔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되게 예쁘게 생겨서 취업 잘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친구가 그 고인 날은 화사하게 입고 와요. 옷도 핑크색으로 정말 예쁘게 입고 딱 본인 정말 잘 해갖고 와요. 와 하고 와 입고 와요. 예. 그래갖고 와서 컨설팅을 받아요. 근데 저인 날 있잖아요. 그러면 후드티에 네. 이게 딱 그 왜 범죄자처럼 후드 딱 쓰고 우울하게 이러고 와가지고요. 막 얘기하면 저한테 그러셨어요? 막 이러고 고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옷을 입고 왔을 때 밝게 입고 왔으면 그날 되게 잘해주고요. 후드티에 막 이러고 입고 오면 저도 도망 다녀요. 이러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면접을 갔는데 그날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 완전 망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머리를 단발로 팍 자르고 온 거예요. 네.
자 사진은 머리 이렇게 돈 주고 머리 이렇게 쪼매 갖고 찍은 사진인데 단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사진 바꿔라. 못 바꾸겠대요. 자기 사진인데 뭐가 다르냐. 근데 이게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볼 때는 네. 이 지금 단발머리인데 머리가 저기도 다르단 말이에요.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 사진이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이 머리 같은 거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야 사진에 있는 것처럼 자르든가 다시 아니면 너가 사진을 바꾸든가 해라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사진. 야, 사진 얘기만 하는데도 벌써 많은 에피소드가 네. 나오네요. 아 그리고 요즘은 좀 별로 없는데 네. 사진 다음에 이제 주소를 쓰거든요. 네. 주소 쓰는데 아직도 새 주소로 안 쓰는 친구도 있어요. 아, 네, 바뀌었죠. 네 무슨 바뀌었잖아요. 뭐 번지가 이렇게 번지가 된 게 아니고, 아니라 무슨 길. 무슨 로 로. 이렇게 돼 네,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아직도 옛날식으로 쓰는 친구들 아직도 있어요. 아우 네.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옛날 새 주소- 주소가 잘 모르겠어. 주소가 편하죠. 새 주소가 잘 모르겠어. 아이 근데 이거는 네.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음. 당연히 지금 요새 뭐 진짜 어린 그런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네. 분명히 옛날 주소가 더 편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한 근데- 20년을 그렇게 옛날 주소를 근데 쓰다가 이제 새 주소에 우편 번호까지 다 바뀌었거든요. 5자리로. 아이고 맞아요. 근데 네. 이게 트렌디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바꿔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심하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소 같은 경우도 좀 신경 써서 써야 되고 그래도 요즘은 뭐 본적 이런 거 쓰라는 건 없으니까. 옛날에 본 적 네. 썼나요? 본 적 옛날에 썼죠. 썼죠. 썼고 네. 그리고 주소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주소 얘기 하나 네. 또 하면은 이게 사람을 뽑을 때 네. 만약에 이 친구가 인천 끝에 사는데 월미도 사는데 네. 일하는 곳이 분당이에요. 야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원서 냈을 때 과연 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 출퇴근을 잘 할 수 있을까? 2시간이 넘게 걸리네. 아, 분당에서. 근데 이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요. 대중교통으로 오면 2시간 아, 넘게 그렇죠. 걸리죠. 이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거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면접 오는 친구들 정도 되면요. 사실 그런 걸 해봐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 주소를 넣어봐요. 우리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맞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표시를 해놔요. 물어볼 수 있게끔 질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통근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통근 거리가 한 40분 넘어가면 조금 퇴사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실제로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회사에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있는 회사들이요. 분당이나 수원에서는 오히려 뭐 직행좌석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오는데 의외로 노원구 이런 데서는 다 뚫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오히려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퇴사율 같은 게 사실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소 같은 경우도 쓸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걱정 안 하고 넣었는데 회사에서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다닐 수 있을까? 고민을 네. 하더라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또 얘기해 줄 때 그럼 만약에 네. 실 주소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인천 월미도지만 네. 친구가 분당에 살아요. 네. 그럼 그 분당 주소를 써서 그 회사에 제출한다. 네. 그러면 일단 회사에서 걱정을 안 할 텐데. 음. 그리고 또 설마 회사에서 그 분당 주소를 와서 찾아와가지고 누구시 계십니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그렇게 한가하진 않죠 회사가.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또 바꾸는 거는 솔직히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나중에 어차피 입사할 때 또 서류를 내요. 등본 이런 거를 네, 네. 내기 때문에 거기 주소가 보통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실 주소랑 네. 주민등록상의 주소랑 또 다를 아, 수 그냥 있죠. 다를 수도 있죠. 또 실제 거주지를 쓰니까 보통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방법일 수 있을까. 야, 근데 이게 진짜 신경을 쓰는군요. 써요. 인사 어,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옥철 타보셨습니까? 네? 유정수 씨 지옥철. 타봤죠. 아니, 뭐, 타봤어요? 아니 근데 연예인이라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타겠어요, 같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지하철이 편해요. 그래요? 지하철을 안 타기 시작해서부터 살이 쪘어요. 아. 그 전에는 네, 확실히 지하철을 타고 하는데 네. 그 지옥철 힘들죠. 그 2시간 반에서 제가 봐도 왔다 갔다 그럼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에 5시간을 네. 출퇴근으로 쓴다. 네. 그건 아니죠. 만약에 네. 2시간 정도 거리가 걸린다.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네. 회사 출근이 만약에 9시 출근이잖아요. 그러면 7시에 출근해야 돼요. 아, 그건 일찍, 맞아. 더 일찍. 네. 그러면 앉아서 그 시간에 뭔가 하고 와요. 그리고 앉아서 여유가 자고 있어요.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연사부님 말에 약간 또 우리가 생각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일단 괜찮은 회사면 9시 출근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에요. 그렇죠. 괜찮아서는 몇 시 출근? 오, 9시 출근하면요 욕 먹어요. 그럼요. 일단 9시 출근이면 기본적으로 뭐 정규직에 괜찮은 회사다 그러면 한 7시 15분에서 반쯤은 들어가면 그래도 한 절반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9시가 출근 시간인데 7시 반에 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막 이래요. 그럼 저 물어봐요. 야, 너네 아버지 몇 시에 출근하셔? 그러면
왜냐면 아버지가 되게 빨리 일어나서 나가시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찾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되게 일찍 갔고요. 아침에 근데 가면 별거 하는 거 없어요. 뭐 어제 술 먹었냐, 뭐 해장라면이나 먹자, 뭐 뭐다 이런 수준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아침에 가서 내 컴퓨터를 켜고 가방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저 생각했을 때, 자 유정수 씨도 이제 코미디언 씬이 네. 있었잖아요. 딱 갔는데 네. 신입사원이 딱 앉아가지고 딱 선배들 들어올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선배들이 앉아 있는데 신입사원 시간 맞춰서 와봐. 좋겠어요 기분이. 그런 그거 부분이죠. 똑같은 거지. 네. 그 기분 알죠. 예, 네. 그거 네. 같지. 근데 예. 보통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8시 넘으면 대부분 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9시지만. 근데 이게 착각하는 게 우리 취준생들이 9시부터 근무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이 준비를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게 9시예요. 준비는 그 전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9시에 내가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새 지금 프로야구가 개막했잖아요. 네. 프로야구 선수들도 이제 매 구장을 옮겨가면서 경기를 하는데 네. 8시 반 경기라고 쳤을 때 8시 반까지 출근하는 야구 선수 없잖아요. 없죠. 맞아요. 미리 몸 푸는 시간도 네. 있고 최소한 그렇죠. 3시 4시부터 네. 와서 몸을 풀어야지만 맞아요. 8시에 네. 할 수 있는 건데 네. 직장 생활도 이런 똑같네요. 그리고 이게 좀 뒤로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저씨들이 네. 집에서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아침도 못 얻어 먹으니까 회사 가서 먹는 빨리 거예요? 와가지고 왜 부하 직원 중에 온 놈 있으면 야 너 빨리 와 임마 이래가지고 토스트 같이 먹자. 데리고 가갖고 아침 먹고 이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얘기가 광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네. 이 얘기가 광탈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우리 이렇게 일찍 가는 게 사회인들은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친구들은 30분 일찍 온다. 40분 일찍 온다. 맞아요. 이거 그렇게 소리에 가지고 들어있어. 성실함을 얘기하고 있어. 당연한 네. 걸 가지고. 네. 저 이제 네. 일반 이거 학생들 입장에는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 40분만 일찍 온다고 해도 성실한 건데 그렇죠. 여기 직장 기준을 치면 3, 40분은 되게 기본인 거지. 기본인 거예요. 게으른 거네. 그래도 일단 한 시간 전에 와 있어요. 연사부님 완전 하나 딱 집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 뭐죠? 빨리빨리죠. 빨리다, 자기 빠르다 음. 쓸 수가 없어요. 왜? 다 빠르니까. 이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기본 탑재돼 있는 거야 돼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자소서에 내가 빠르다 뭐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진짜 저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네. 예. 실제로 한 5시 40분 6시 이때 나와 보면요. 지하철 타면 사람 많아요. 맞아요, 맞아. 많죠. 예. 네. 이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셨던 빠르다. 그렇게 써가지고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광탈이 되는 그래서 거죠. 광탈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0분 일찍 온다. 그리고 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1년 동안 했다. 이거 당연한 거 가지고 네. 그런 거 가지고 성실함을 얘기하니 솔직히 서류에서 빨리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네. 바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필한 건데 네. 이게 오히려 독이 돼서 네. 그럼요. 이제 뭐 광탈자를. 서류 말고 이제 자소서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이따 할 수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그 방송에서 우리 취업의 전설에서 항상 얘기하던 거 있죠. 이거 이메일. 이메일 이력서에 항상 있는 네. 이메일 네. 쓰는 난이 있죠. 있어요. 이게 저는 이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신 대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겠어 이렇게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항상 지적을 해요. 저도 그저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이메일 같은 경우로 이메일로 다 와요. 네. 일단 합격 통보라던가 이런 게 다 오는데 본인 이메일이 사진 다음에 얼굴이에요. 사실은 얼굴인데 이 뭐 휴대폰 번호야 숫자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메일은 어떤 글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의미가 담길 수가 있어요. 숫자랑 이제 뭐 그쵸. 영문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조합을 보통 하니까. 뭐 자기 이름 이니셜로 해보는데 보통은 있으니까 뭐 자기 태어난 연도나 아니면 집 전화번호나 뭐 뒤에 갖다 붙이죠. 이렇게 바탕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 보통은 초등학교 때 대충 만든 이메일 있어요. 네. 네. 예를 대충. 들어서 어떤 이메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막 대충 자기 이름 대충 영타로 그렇죠. 때려가지고 뭐 DSLL 네. 뭐 이렇게만 그쵸, 있고 막 이런 은화 거. 이런 애들 뭐 DMS, GHK 캡숑 캡빵도 있어요. 캡숑 캡빵. 캡빵. 네.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SKQQMSSHA라는 게 그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나쁜 놈. 자기가 네. 자기 입으로 나쁜 놈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이게 나쁜 놈을 영타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내줬는데 뭐지 하고 치면 나쁜 놈 뭐 포털닷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도 나요. 근데 제가 네. 아니 뭐 학생 일은 아니고 제 사촌 형인데 메일 주소를 한번 보게 됐어요. 네.
근데 되게 낯이 익어요. 처음 네. 보는데 뭐예요? 뭔가 했더니 그 자판에 있는 대로 네. A, S, D, F, G, H, J, K 그냥 쭉 쓰죠. 그 다음에 뒤에 1이나 2나 이거 하나만 다 갖다 붙여요. 키보드 키보드 가운데 줄 쭉! 쭉. 이거 쓰는 거 나쁜 놈도 쓰기 싫고 그거 더 귀찮은 자기 거야. 이름도 귀찮고 A, S, D, F, G, 네. H, J, K 1, 2 뭐 이런 거 뒤에 이런 걸로 해서 이거 진짜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꼭 그 형의 네. 뭐 이제 나이로 봤을 때 아재는 맞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네. 성이 문제인 거죠. 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만 이런 거 쓰더라도 네. 이 면접 그러니까 이런 그 서류 전용으로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야지, 멀티 만들어야지. 아이디를요. 뭐 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데 멀티 아이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두세 뭐 개 두 만들 개나 수 세 있죠. 개, 네, 다섯 개까지 그쵸. 되니까 취업용 이메일을 사실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 네. 한 가지만 네. 한 가지 네 여기서. 어떤 거요? 아까 얼굴이라 여기서. 그래가지고 네. 생각나는 또 아이디가 있어요. 잠깐만 바 언더바 바. 바 언더바 바 언더바 바. 바 언더바 봐요. 예, 자, 그려 보면은 바로 얼굴이 나오거든요. 이거 예, 바 언더바 바. 이게 이 메일 주소로 돼요? 돼요. 돼요. 네, 돼. 네. 특수 문자니까. 네. 근데 아. 표정이 되게 네, 그 눈사람 표정이죠. 저는 눈사람 그것도 얼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거. 다 적극적인 지원자라는 제목이 딱 있어요. 아, 좋아. 근데 아이디가 카사노바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 뭐 뽑으면 여직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저도 저런 적 네. 있어요. 옛날에 카사노바. 보는데 야. 네. 빅뱅 탑 러브야. 빅뱅 탑 좋아한다는 거네요. 네. 네. 그 이메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빅뱅 탑 러브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그거 그냥 우리 빅뱅이 정승 씨 잘 아는 거 네. 가끔 보다 보면 이메일 아이디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게임 길드 아이디 있죠. 있어. 게임 길드 네. 아이디.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될 게 어른들은 모르는데 우리 30대 후반 그 리니지랑 레인보우 식스를 겪었던 우리 세대 정도가 보면요 알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아는데 문제는 거기 제목 그 네. 메일의 제목이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은 연결은 사람. 돼요. 연결은 네. 연결은 되거든요. 연결이 되네. 야, 근데 이거 네. 지금 저희가 이게 뭐 19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네. 제가 갑자기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개그맨 저기 오모시기 정태 개그맨이 네. 있는데 그분의 하나 이게 참 이게 방송 용어 그러니까 이런 네. 용어는 좀 부적합한데 네. 저희는 이제 대본을 메일로 받잖아요. 저희도 네. 뭐 이렇게 어디 뭐 프로그램도 작가가 이메일로, 보내줘요. 네, 작가님께서 작가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이런 걸 보내주기로 해서 이제 메일 주소를 물어봤나 봐요.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오현트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어디 여기 프로덕션인데요. 저희 대본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 하나만. 예 메일 주소 예 잠깐 메일 주소가 그러니까 자기 써야 돼. 아, 이거 자기 몰라. 왜 그것도 있어요. 알잖아. 그냥 하면 모르는데 네. 만약 오정태라고 치면은 네. 뭐 DH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그거는 안 외우고 있고 네. 난 항상 오정태를 써서 들어갔으니까 아.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 차라리.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기 이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기와 성행위를 아. 약간 묘사하는 그런 비슷한 단어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런 비속어를 메일 주소인 메일 거야. 주소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만약에 차라리 DSH 뭐 이렇게 DHJ 뭐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네. 자기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 빨리 급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DHWJDXO가 낫네. 그게 나요. 네, 이게 낫네. 자기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그거대로 쳐보면 나오는 영문을 그게 제 메일 주소입니다. 아,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아유. 그럼 이런 거야. 결국에는 아 조심해야 돼요. 아이디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분이 잠깐만 이건 뭐야 하고 쳐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막 좀 약간 좀 짓궂은 쳐볼 수 있죠. 근데 네. 그게 너무 좀 욕 같은 거나 네. 우리가 얘기하는 비속어, 은어 이런 거면 좀 그렇죠. 그래서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네. 뭐 있죠? 연장선인데 네 현장선 네. SNS. SNS. 이거 아. 들어가서 볼 때가 있거든요. 안 근데- 아 그걸 들어가서 봐요? 아 그럼요 볼 수 볼수 있어요. 있어요. 네. 왜? 아,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 원래 모습이 뭔지를 아.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정말 정열적인 열정이 있대.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SNS를 들어가서 블로그를 봤더니요. 그 블로그 딱 메인 화면이 빨간색 글씨로 죽여버릴 거야. 죽여주네요 진짜.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봐요. 남자친구 얼굴 하얗게 사진에. 아. 야, 이 친구를 뽑으면 나 죽여버릴 거야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네, 좀만 들어갈 제- 수 있어 이거 충분히.
이것도 들어가서 고민해봐야 볼 됩니다. 수도 있다. 네. 요새 좀 SNS가 이거 뭐 옛날 분들 이렇게 합격했던 분들은 전혀 모르는 경험해볼 수 없는 건데 전혀 요새 없죠. 분들은 네. SNS 다 하니까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보죠.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네. 이 SNS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맞습니다. 백그라운드 체크를 SNS를 이용한다. 지금 저는 지금 순간 되게 저희가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무섭네요. 이제는. 그리고 저런 거 있어요. 이 친구들 보통 포털 아이디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 검색창에 넣어봐요. 그리고 구글 같은데 넣어보면 이 친구 아이디를 썼던 글들이 쭉 떠요. 다 나오죠.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도 사실 좀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도 저기 고백하면 이제 네.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네. 이제 비행기 타고 올 때 이제 그 승무원 이름이 보여주잖아요, 명찰이. 네. 그렇게 쳐본 적이 있어요. 그 아, 항공사 이름 치면서 야. 그럼 나와. 네. 또 나와줘요 그게. 여기서 유일하게 또 유부남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가능한 거죠. 나와 준다는 거는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거기까지? 저는. 네, 솔직하게 뭐야, 얘기해요. 너무 속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뭔가 나온다, 기대나 네. 거기서 나온다는 거는 네. 충분히 여러분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 이름을 또 검색하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다 나오죠. 그럼 이제 그래도 우리 검색하면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저희가 취업의 전사. 또 깨알 홍보인가요? 그건 많이 깨알 나와요. 홍보.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아, 그래요. 어디 강의 가갖고 네. 제가 제 소개하는 게 제일 웃겨요. 그래갖고 저는 네. 얘기를 해요. 그냥 유튜브에 내 이름 쳐보면 다 나와. 멋있다, 멋있다. 그러면서 네. 더 이상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 이러고 딱 끝내버려요. 저는 이제 네. 이번 달부터는 이 치권을 스타트를 딱 틀어주고 치권. 틀어주고 학교 이제 네. 강의 이런 가셨을 때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이 네. 강의 이것만 쭉 2시간 틀어주고 이걸로 나중에 저는 시고추 있고, 수업하시는 너무 날로 거예요?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있고. 강의를 너무 날로 먹는 거잖아요. 같이 그럼. 고민해보는 시간 같이 만드는 고민을 거죠. 해보는 고민을. 시간. 고민. 네, 지금 이제 이메일, 이제 SNS까지 남았는데 이제 뭐 또 그 학력상, 그다음 네. 경력상 뭐 네, 이런 걸 쓰는 쓰는 게 난이 있는데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요즘 학력을 쓰는데 이제 뭐 어디 뭐 초등학교부터 써야 되냐 막 이런 얘기. 저 고민돼요, 진짜 이게 만약에.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부터 맞습니다. 써라 이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는 좀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뭐 편입이나 이런 거 했던 친구들이 전적 대학을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안 쓰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 네. 써도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기 뭐 리로 뭐 시작하는 초등학교 있잖아요. 리을이나 저 영. 영. 네. 그런데 나와서 난 진짜 쓰고 싶다. 그래도 쓰냐고 그래. 그런 애들은 자소서 보면요 본인이 거기 다녔다고 써요. 그럼 거기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안 학력상에? 쓰면 안 돼요. 학력상에도 굳이.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서 네. 쓰고 싶어도 쓰면 안 된다. 최대 그런. 네, 왜냐면은 네. 사실 그 고등학교부터 쓰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어때까지 해왔던 어떤 관습이기 때문에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열이 나눠지거든요. 그런 계열을 볼 수도 있는 것도 고등학교가 될 수 계열. 있고, 사실 우리가 또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때 어디 중학교 나오셨습니까 보다 어디 대학교 어디 고등학교 되게 삼촌하네. 네. 되게 삼촌한데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렇게 이러면서. 따지면 초등학교 나오면 그 밑에 저 네. 연예인인 또 후배들도 있고 그래요. 저도 아우,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네. 그런 거 너무 우리 먼 물어보지도 과거. 않고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근데 대학만 또 고등학교 안 쓰면 안 돼요? 근데 궁금한 게. 근데 요즘 취준생들 중에 네. 우리는 모르는데 뭐 자사고나 뭐 외고나 특목고 나온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없앤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반발해요. 이제는. 그럼요. 내가 외고 나왔는데 이러면서 왜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과잠 있죠, 과잠. 과잠 있죠. 과잠. 네, 과잠에 과잠. 고등학교를 새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야. 네.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저런 게 있는 게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들 그래도 다 반에서 5등 안에 들던 애들이지. 그때 한 여학생이 손을 들어요. 저는 30등 했어요. 꼴찌거든요. 네.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저 어디 외고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외고 나왔다. 그래서 애들이 학생이었다. 그런 고등학교 프라이드가 강해요. 저도 외고 나왔어요. 외중고등학교. 외지고다 그 되게 명문이잖아요. 그럼요. 다 예. 외진데 있어서 공기도 좋고. 야, 그 외고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제가 어딘지는 아는데 상당히 외진 건 맞아요. 네. 네. 절도 있고 뒤에 산도 있어요. 네. 절도 있고. 그럼요. 네, 이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손 들고. 야, 급식은 절반 먹고. 학교 위치로 보면 어디 네. 꿀리지 않잖아요. 뭐 네.
그렇지만 뭐 일단은 뭐 고등학교 쓰는 게 중요하다.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또 네. 저희 연사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허름해 보여도요. 저희가 나름 또 강남에서 그죠? 네 됐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이런 지금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는 네. 두 분이 강남 8학군을 나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저는 파락군이 아니라요. 네. 산 앞에 살았을 뿐. 그 외진고 나왔다. 외고 출신. 네. 그리고 우리 신사부님께서는 어디? 뭐 그냥 그렇다고 우리 네. 사랑할 방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끊었죠, 청취자분들. 네. 아니 나중에 궁금하시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이제 네. 저런 게 있는데 가끔 학력사항 쓸 때 왜 그런 친구도 있어요. 뭐 복수 전공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입학 전공이 우선이에요. 맞습니다. 입학 전공이 네. 아니라 복수 전공을 쓰는 그리고 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복수 네. 전공 또는 아예 요즘 아예 듀얼 전공이라 그래가지고 아, 학위를 두 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 원서 쓸 때 기준은요 입학 전공이에요. 입학 전공.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1억과를 입학했는데 뭐 이거 듀얼 전공 이런 걸로 경영을 한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본인이 경영학과 나왔다고 쓰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반칙이네. 반칙이에요. 아. 원래 입학 때 본인이 희망하고 들어간 학과가 네. 거기 기재되는 게 그게 정석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지금 이제 뭐 다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학과가 조금 취업이 덜 되는 학과다. 그런 네, 경우에는 그렇죠. 잘 되는 학과에 복수전공을 해가지고 그게 주전공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은 가끔 거죠. 있어요. 네.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안타깝죠. 근데 네. 진짜 그런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네. 좀 더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건데 어떻게든 서류정에 통과하고 싶고 근데 반칙이다. 근데 저는 네.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본인의 전공이 이 복수전공했던 부분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을 때 본인의 전공에 빛을 더 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빛을 더 발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근데 제가 사례가 하나 있는데 한 학생이 네. 왜 그런 학교들 있죠. 왜 뭐 서울하고 경기도에 캠퍼스 각각 있는 학교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있죠. 이런 데는 이제 사실 뭐 학생증이나 뭐 졸업증명서 보면 잘 몰라요. 물론 모르죠. 학번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얘기한 그 케이스예요. 1억과를 입학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한 거예요. 네, 다전공.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그 수업은 서울 가서 들어요. 네. 근데 본인은 거기 나왔다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에 갔는데 그 학교 출신인 임원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억과는 서울에 안 있는데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는 뭐 다전공을 선택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적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면접관이 기분이 나쁜 거야. 얼굴 빨개지더니 그 밖에 진행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박주임 들어와. 레스키 끌어내. 면접에서 끌려났어요. 박주임이 뭔지야. 그러니까. 박주임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박주임이 질질질 끌고 나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 제가 네. 설명을 해줘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인재 등록한 거 있죠. 네. 거기에 2년간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음. 안타깝더라고요.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 취업하고 네. 그냥 안 내린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못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학력상 이것도 네. 뭐 너무 그리고 저런 거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 네. 네. 그냥 이런 경우 있어요. UMCP 뭐 UNSW 그냥 이렇게 써놔요. 뭐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모르죠. 근데 지네들은 알아요. 뭐 UNSW는 뭐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호주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재수 없어요. 재수없죠. UMCP 뭐야 그게? PM은 안 돼. PM. PM은 아이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우리 남가주 대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뉴욕 주립대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쓰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런 약자로 거기서 약자로 쓴다고 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뭐 UNSW나 뭐 UMCP 뭐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컬리지 파크 이거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 쓰면 안 돼요. 약자로 그냥 뭐 뉴 사우스 웨일즈 주립 대학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레임으로. 플레임 그냥 플레임으로 써야 돼. 한국말을 그다음에 플레임. 네. 전공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경영 이렇게 쓰면 되는데 거기에 뭐 무슨 뭐 이상하게 영어로 써요. 그러시면 그럴 필요 없어요. 딱 봐가지고 한국어로 쓸 수 있는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이면 경영 네.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영어로 막 있어 써요.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진짜. 네. 그리고 그 네. GPA가 4.0 만점이죠. 그러면 거기 4.5로 환산해서 쓰셔야 돼요. 네. 그렇죠. 바꿔서 환산을 해야죠. 환산해서 써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4.0 기준으로 딱 올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4.0 이거 본인 생각이고 한국에 있는 회사를 넣으면 한국의 룰에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학력사항 쓸 때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왜 우리 연사부님도 그런 친구도 있죠.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긴 했는데
알고 보니 뭐 교환학생 또는 어학연수인 거예요. 있죠. 이런 친구들이 거기에 다닌 거를 경험이에요. 경력사항이나 이런 데 쓰는 건데 이거를 꼭 학력에 넣어요. 가지고 그 외국 대학 이름을 쓰고 뭐 써요. 이거 아니에요. 교환학생 학교에서 학력이 아니죠. 아니죠. 솔직히.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은 학력이 아니다. 네. 그죠? 경력이죠, 그냥 네. 경험이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력사항은 그냥 쓰라는 대로 쓰셔야 되지 본인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학력상 네. 이제 희망사항이 아니죠, 절대. 그렇죠. 저는 또 학력상을 보면 네. 우리가 또 많이 잘 보는 게 있어요. 뭘 보세요? 뭘 보냐면 기간, 기간. 입학 언제 했고 졸업 언제 했는지 아, 이거 이게 되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걸 보면 얘가 휴학을 했는지 아니면 졸업 안 하고 있는지. 그거요. 근데 뭐 근데 4년제냐 뭐 3년제도 있고 뭐 아니, 틀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왜 나이 든 형님 뭐 재입학하고 이런 분들 왜 수석 부르면은 유정수 아니 뭐 할배가 와서 앉아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2016년인데 막 07학번, 08학번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학교 네, 너무 오래 그렇죠. 다녔잖아요. 10년 다닌 친구. 근데 예외는 있어요. 제가 전에 전문대학에서 학생을 네. 가르치는데 자동차학과예요. 음. 근데 2013년인데 전문대는 짧잖아요. 이수 기간이. 짧죠. 그 친구들이 이제 13학번이어야 되는데 06학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웬 할배야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가 부사관을 다녀온 거예요. 아, 이름 또 들려지. 얘기 이러면, 들려주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면 얘기 이 들려주죠. 친구가 1년을 다니고 1년을 좀 놀다가 부사관에 가서 의무 복무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근데 복무 기간보다 좀 더 한 거예요 보니까. 아, 왜 도와줬을까? 모르죠. 네. 장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정말. 장기하려고 취업이 어려우니까. 나왔겠죠 도로. 그러다 안 이 친구가 되고 그 보니까 그 부사관으로 졸업을 한다. 그 전역을 한 전역을 했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복학을 한 거더라고요. 다시. 그게 나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전문된 학생인데도 나이가 뭐 27, 8 이러더라고요. 뭐 차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사관 직업군이니까 지역군이었으니까. 돈도 벌었으니까. 네, 차 하나 뽑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왜 왔냐 그랬더니 이제 뭐 자동차 쪽에 좀 나이 더 들기 전에 졸업해서 취업하려고 다시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건 괜찮아요. 왜냐면 학력 그렇죠. 뭐 입학 연도가 앞이더라도 중간에 부사관으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좀 졸업할 때 한 2년 정도 시간이 좀 뒤에 있다. 그럼 대부분 아시겠지만 무슨 회계사 시험을 봤다든지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다가 네. 안 돼가지고 오는 케이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우리 5학년, 5학년 예, 졸업 유예. 유예. 일부러. 유예하는 것도 참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목표를 갖고 유예를 하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있다 봐요. 네. 근데 목표 없이 토익 미리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학교 다닐 때 해놓았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없으니까 졸업하기는 뭐하고 또 재학 그 졸업 유예자보다는 재학생을 또 선호한다고 하니까 예정자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연사부님 네. 그 요즘은 근데 한 번 정도는 뭐 다 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한 번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유예를 했을 때 목표를 갖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 괜찮다. 네, 근데 목표를 갖지 않고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거 그리고 공무원 공무원 시험에 피곤해요 이런 거. 공무원 시험에 피곤해요. 도전하고 회계사에 도전하고 안 돼서 취업에 돌아오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이 저는 안타까운 거죠 솔직히. 가장 안타깝죠. 저도 이제 취업 지도할 때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대박 자격증, 그러니까 한방 자격증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회계사니, 뭐 세무사니, 사법고시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저런 경우도 있어요. 뭐 약학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준비하다가 안 돼서 들어오는 애들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나이가 29, 30 돼서 와요. 그 기간 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당히 사실 뭐 취업하는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눈이 낮냐? 그렇지 않아요. 맞아. 대기업 가겠대. 네. 그럼 너 뭐 했어? 그러면 사실 3년 망했는데요. 근데 또 그럼 또 부모님 탓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풀리다 보면은 애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학력상 적을 때 인사 담당자들 보면 딱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도했던 한 친구는 그 K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법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법고시 하라고 했는데 안 된 거죠. 29에 나왔는데 저는 딱 얘기했어요. 너 손해사정사 아냐?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 보험사 가서 보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보러 다니는 거다. 엄청 돌아다닌다. 일 힘들다. 근데 너 이 정도 너가 갈 자신 없으면 너 대기업 그냥 접어라. 퉁 던져놨더니 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런 데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왜 영업직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식품회사랑 그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 좋은 보험회사 있죠? 건물 유명한데. 네, 있죠. 네, 거기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친구도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친구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여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기억이 날 때 이후에 오빠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냥 뭐 야, 야, 뭐 정승아 이렇게 동생이 자기를 대우를 안 해줬는데 여동생이 취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동생도 놀고 있는데 본인이 취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명절 때 주고. 용돈을 딱 주니까 오빠 바로 오빠 사랑해 오빠. 바로 오빠. 그래갖고 자기 울었대요. 취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데. 그리고 또 있다 또 하나 네. 더 보면 저거 학점 학점. 위에 학력상이 들어가니까 학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점에 너무 목숨 걸지 말되 기본은 만들어 놓자. 요즘 다 3.0 넘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뭐 3.0 밑으로 보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런 학생들 저는 뭐 찾아보는 이렇게 게? 기준을 좀 두고 있어요. 자, 우리 제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쉬워. 네.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3.0 밑으로 우리는 쉬워. 우리만 놓고 보면 아니에요, 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잘했어? 아니요, 어렵죠. 저도 어렵거든요. 아니 뭐 4점대 안 맞았습니까, 다들? 형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부님? 아이고 참. 여사부님 아니 뭐 1, 2학년 때는 2점대도 맞아보고. 그쵸, 학교도 한번 맞아보고. 4점대도 아니 맞아보고. 2점이나 맞으셨어요? 그럼요. 아니 수업 안 들어가면 1점 나오지 않아요? 아, 시력만큼 나오잖아요, 시력. 네? 네? 대학생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길래. 사부님 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여튼 근데요. 학점. 저는 이제 그 기준을 3.5는 돼야 된다 생각하고 3.5. 네, 그리고 안전빵으로 가려면 3.8은 해라.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문 용어 나왔네. 안전빵. 네. 안전빵.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학점이 높으면 학교 생활만 했으니까 대외 활동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을 하니까. 수 있죠. 그래서 또 학점이 낮으면 이건 또 방황의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것도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연사부님하고 우리랑 저랑 강의를 가요. 그러면 특정 학교는 유독 높아요. 그리고 특정 학교는 유독 낮은 있죠.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인사 담당자들이 그걸 알아요. 알죠.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하는 학교들은 잘 그래서 알죠. 어느 학교 애들은 높기 때문에 안 믿어요. 네, 어떤 학교는 낮아도 얘네들 알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학교의 어떤 그런 것도 다 인사 담당자들이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걸 막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계절 학기까지 들어서 학점을 세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규 학기 기간에는 열심히 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요즘 저도 계절 학기 가서 돈을 벌지만 이게 또 돈도 벌어요. 계절 돈도 학기 때? 벌어요? 계절 학기 가서? 강의를 하니까. 야. 강의를 하니까 학점을 주고 강의를 하니까.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온 목적이요. 그런 거 학점이 모자라서거나 아니면은 학점 세탁하려고. 네. 그러니까 C나 이런 거 받으면 지워달라 이거예요. A나 B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려봤자 미미하게 올라가거든요. 그걸 돈 써서 그거 올릴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맞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지금 학점에 대해서 너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솔직히 뭐 다 이게 비뿌리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 솔직히 뭐 이 정도 안 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3.0 밑으로. 3.0 밑으로. 난 진짜 네. 열심히 했다. 근데 뭐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그러니까 가지 이제 경험 쌓으려고. 1, 2학년 때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3, 4학년 때 정신을 차렸는데 학점을 최대한 채웠지만 채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3, 4학년 때는 또 전공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아무래도 공부할 때 1, 2학년 때 기초를 만든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그 취업시켰던 친구 중에 학점이 제일 낮은 친구는 2.7. 2.7? 네, 와. 2.7이고 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빵점. 빵점이요. 네, 학교 안 나왔어요. 이수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나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지금 지금 가구 회사 쪽에 갔는데 네. 그 SC 직무라고 영업하는. 네. 근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여학생의 나이도 많거든요. 27살. 네. 그리고 학점 2.7. 아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다는 거는 그 학점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지만 나중에 서류 통과를 하더라도 면접 때라도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네. 학점 낮은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하. 근데 저도 사실 그 취업했던 친구 중에 학점이 되게 낮은데 운동을 했던 친구 엘리트 체육으로. 네. 이 친구가 이제 엘리트 체육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선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도 선수하고 대학도 왜 특기자 전형 특기자 있잖아. 체육 수능 특기자. 뭐 400점 만점 네. 중에 80점 맞으면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 이제 전공을 하고 당연히 학점 낮죠. 당연히 학점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이런 얘가 이제 그 구청 소속의 실업팀에서 29살까지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친구 근데 이런 친구 문제가 하면 뭐냐면 29이면 은퇴를 해요. 아. 은퇴. 네.
선수 생명이 좀 선수생 짧죠. 끝이죠. 짧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학점 낮죠. 엘리트 체육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토익도 없고.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그럼 어디 갑니까? 근데 이 친구 얘기해 보니까 본인 전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약 영업은 너 갈 수 있다. 저는 던져요. 제약 영업 쪽이 좀 그런 걸 덜 보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덜 본다기보다 다양하게 뽑아요. 그렇죠. 그쪽은.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뽑고 공부 잘하는 애도 뽑고 막 되게 다양하게 뽑거든요. 너가 붙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심어주고 이 친구가 6달 만에 그 곰 나오는 회사 있죠? 네. 네, 거기 합격했어요. 오. 네. 그래갖고 저한테 그 곰 약도 많이 줘요. 곰 나오는 회사. 제가 좀 저는 예. 곰 플레이하는 회사인 줄 아니 알았어요. 곰플레이하는 곰 나오는 회사 있죠. 제약회사라고요. 제약회사. 네. 우르. 이거. 그러니까 네. 이런 사례를 보면은 학점이 물론 뭐 좋은 것도 당연히 필요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연사부님 말씀대로 조금 본인이 말할 게 있으면은 그게 너무 목숨 걸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좀 이런 다른 얘기 거에 드리고 싶어요. 투자하자. 네. 네. 다른 거. 그래요. 학점 정리는 여기서 되게 요즘 많이 편해진 거예요. 우리 때는 학점 변환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계산할 줄 아는데 몇 명 안 돼요 전교에. 네. 전교에 몇 명 몇 명 안 돼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어플도 있고 그냥 편하게 계산기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좋아졌어요. 왜냐면 어떤 데는 전공 학점만 따로 적으라는 데도 있어요. 맞아. 요즘에 전공 요즘에 학점만? 나오는 게 그 직무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과목에 대한 전공 학점에 대한 점수를 적는 것도 나오니까 네. 학점 관리는 좀 잘해야 될 필요가 그 있고. 있죠. 이제 두 번째로도 넘어가야죠. 네. 아니 근데 또 다음 이제 지금 학력사 나왔는데 아까 뭐 경력사 네. 또 네. 적는 난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자격증 뭐 경력상의 이게 자격증 맞아요. 여기다 적는 거잖아요. 그런 란이 네.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경력사항 할 때 우리 친구들이요 알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알바 이 공식 용어 아니거든요. 아르바이트. 알바라는 회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알바라고 쓰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사원이라고 써야 돼요. 시간제 사원. 네, 이게 정확한 용어인데 이거를 또 영어로 파트타임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 이력서 우리 네. 내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게 사실 회사에 제출하는 공문인데 공문서죠. 그러면 공문서에 누가 알바라고 씁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문서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를 써주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알바는 뭐 네. 친구들끼리 네. 얘기할 하는 때나 얘기. 나 알바 저런 게 갔다 있어요. 왔어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왜 정수 씨도 서빙 많이 해봤죠? 무슨 서빙이요? 그럼 왜 이렇게 식당 예. 바다만 맞나? 아 예. 네, 이렇게 왜 식당에서나 이런 데 서빙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쓸 때는요 고객 응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고객 응대, 고객 관리 이렇게 가는 이렇게 거지. 쓰는 건데 서빙. 이것도 또 서빙이라고 쓴 친구 서빙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서빙. 그 네. 저한테 어떤 친구가 저기 강사님 서빙이 맞아요, 서빙이 맞아요 이런 거. 고객 응대라고 써. 네. 이런 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알바 막 이러고 네. 그렇게 쓰는 사실은 거. 그런 거죠. 이게 경력사항이 원래는 우리 신입이 적을 수가 없죠. 경력사항이라고 하면 그렇죠. 경력 및 경험사항 했을 경험. 때 적을 수 있는 거고 아르바이트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근로학생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사무보조 이렇게 쓰시는데 사무보조로서 사실 전화응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공문서 작성도 할 수 맞아요. 있고 내가 잘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세부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봉사활동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거. 봉사활동. 예. 자, 그 독거노인 봉사를 갔어요. 네. 그러면 말벗 이거를 써요. 말벗. 업무 내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활동 내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말벗 청소. 네, 이런 것들을 쓰니까 사실 그 용어 쓰는 것도 어렵긴 네, 하지만 되게 어렵죠. 그 용어들이 과연 회사에 제출했을 때 공문서에 맞는 용어냐 이런 거 좀 그거에 대한 생각해야 고민을 되는 해야 거예요. 되지 않을까. 야 그러면은 또 제가 궁금해하는 많은 뭐 네.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경력상에 써도 되는 자격증. 그러니까 네. 뭐 굳이 다 써야 되냐? 그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이건 또 의견이 좀 분분한데 네. 일단 뭐 공대는 기사 자격증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적어도 되는데 문제는 민간 자격증이에요.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요. 어떤 거는 되게 어렵게 따는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반면에 그냥 뭐 하루 이틀 교육만 들으면 그냥 주는 자격증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기업들이 대부분 알죠. 네. 근데 기업들이 근데 알죠. 이거를 뭐 한 이틀 정도 교육 받아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여기다 써놓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에 그 되게 따기 어려웠고 그날 뭐 좋은 경험 있었습니다. 이러고 글을 써요. 그럼 인사단을 딱 보면 뭐야 이러고 그냥 퉁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알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도 민간 자격증을 적을 때는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오히려 NCS나 아니면은 어떤 대기업들은
클릭을 하면 자격증 목록이 떠요. 거기에 고르게 해요. 왜냐면 하도 써대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인정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딴 워드 자격증. 초등학교 때 따죠 워드. 네, 이런 거를 적는데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자격사항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금융 3종이 있어요. 근데 은행 도전하다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도 금융 자격증 써요 또. 왜 써요? 쓰는데 아까우니까 자기니까. 아까워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자격이 아니면은 일단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게 또 옛날에 한참 유행해갖고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레크레이션 자격증, 웃음 치료, 뭐 웃음 이런 거 막 따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으면 한때는 그 당시에는 좀 특이해서 재밌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냐? 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했다더라 이런 건데 경력상 그런 걸 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격증 부분. 지금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또 써도 되는데 안 쓰는 자격증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뭐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저는 유정순 씨께 먼저 묻고 싶은 게 뭘 묻고 싶으세요? 개그도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없죠. 저희는 그냥 뭐 저희 개그면 저희는 만약에 이력서를 쓴다 그러면 그런 거 쓰겠죠. MBC 공채 몇기 뭐 개그맨 출신 이게 그냥 저희 그게 경력 사항이 되는 그게 거죠. 있어야 무슨 연예인 협회 이런 데 가입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확히 노조에 가입이 되는데 네. 공채 출신은 저희 때는 이렇게 1년 뒤에 바로 1년 생활을 하면 가입을 해줘요. 근데 이게 공채 출신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뭐 그것도 빡빡하고 만약에 저희는 어디 낼 때 그 실현자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네. 공채 출신은 만약에 10만 원을 내요. 네. 처음에 가입할 때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가입비가 10만 원인데 아니, 비공채 이제 공채 출신이 아니고 연예 활동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공채냐 아니냐 차이가 있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공채라는 또 자부심 갖고 있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공채라는 걸 중요시하죠. 물론 제가 그런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네. 쓸 거예요, 전. 쓸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게 네. 직무를 먼저 떠올리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영업 딱 하면은 솔직히 딱 떠오르는 자격증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업에서 1순위는 운전면허. 그렇죠. 네. 아, 아니 운전면허. 딱 신입사원이 왔는데 일종. 부장님이 신입사원 운전하나? 저 운전 못하는데요. 자, 아, 이종호도 옆에 안 돼. 앉으세요. 이종호도 안 돼.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평균적으로 따야 되는 게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커말 1급. 네. 커말 1급. 1급은 좀 인정을 해준다 생각이 컴퓨터 들어요. 활용. 네. 근데 저는 좀 커말 쪽은 좀 저는 좀 인정 안 해요, 사실은. 왜냐면 왜? 사부님 왜? 근데 네. 요즘 다 컴퓨터 어느 정도 해요. 음.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워드나 이런 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제 컴퓨터는 어느 정도 다 한다고 저는 봐요, 사실. 그래서 물론 컴화를 하면 좋죠. 그러니까 진짜 아예 몰라서 본인이 공부하면서 땄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사실 컴활 하는 친구가 없어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컴퓨터 아예 못하는 친구들이 커마를 통해서 배우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자격도 취득하고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커말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그 전산 쪽에 뛰어난 사람이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네. 거는 그거. 커마를 따서 일단 그 구직자리 잘 못하는 엑셀 잘한다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엑셀은 솔직히 좀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일단 학생들이 가장 그 신입사원들이 못하는 게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못해요. 근데 ERP를 보통 회사들이 다 쓰거든요. 자체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익스포트 한다 그래요. 내보내는 거. 네. 엑셀로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엑셀로 익스포트한 거를 또 데이터를 뭐 코딩을 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엑셀을 잘하면 회사 생활할 때 되게 유리해요. 네, 엑셀이 중요해요. 엑셀이 정말 중요한데 엑셀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진짜 모르면 커마를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네. 유정수 씨 오늘 엑셀 받고 왔잖아요. 엑셀 브레이크 많이 밟았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막히더라. 네, 많이 막혀가지고 네. 가다서도 했는데 야 근데 그리고 이거 운전면허는 좀 중요한 게 네. 저는 그런 얘기해요. 저 취업 컨설팅을 돈 내고 받으러 오잖아요. 저 딱 근데 너 운전면허 없어? 그러면 없는데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돌려보내요. 넌 자격이 안 된다. 왜요? 그러면 일단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회에 나올 준비고 내가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출장을 갈 때 윗사람이 네 모시고 가냐?
물어봐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면은요. 그리고 사실 뽑는 직무의 많은 부분이 영업직이 많아요. 운전면허가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 없는 친구들은요. 면허 따고 다시 올래 이래요. 저는 실제로. 그러면서 한마디 꼭 해요. 2종 오토 따지 마라. 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뭐 같은 세대 뭐 물론 비슷한 분도 있지만 항상 뭐 일종 보통 따면서 나중에 뭐 안 되면 뭐 배추라도 팔지 뭐. 물론 배추 파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운전면허는 나중에 정말 좀 힘들 때 필요하다. 모 식품회사 딱 갔는데 그런 게 있대요. 모닝 오토는 정말 선배. 모닝 오토는 선배. 뭐 선배들이 타는 차고 신입 사원들은 그 다마스 스틱. 근데 정말 필요한 게 네. 유통 쪽에서도 사실은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지금 그 신사부님께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일단은 그게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는 필요하다. 근데 전에 한 학생인데 한국 체대를 나온 학생인데 네. 물류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 재밌어요. 그 마트에서 일을 했거든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이러고 보니까 마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있죠. 물건이 들어오는 구역 있죠. 네. 거기에서 지게차로 나르더래요. 네. 이 친구 그 내일 배움 카드로 지게차 면허를 따왔어요. 야,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지게차 면허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물류 회사를 넣어가지고 이 친구 특수체육을 전공했는데도 결국 되게 대기업의 물류 회사에 들어갔어요. 특수체육을 전공해서 특수 자격증 딴 거야. 그렇구나. 특수.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케이스죠. 특수한 케이스. 그래서 결국엔 특별해진 거죠. 네. 야, 그러면은 지금 사인. 사인. 이게 뭐냐면 요즘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건 진짜 대기업이에요. 아직도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요. 그 워드로 내라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아직도 출력해서 내라는 회사들도 있어요. 출력해서. 네. 그리고 또 뭐 오뚜기 같은 데는 다 아직도 자필로 내잖아요. 동아지역 같은 경우도 그 자필로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하고 서명인데 저는 취업 컨설팅 오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매직으로 본인 서명을 하게 한 다음에 스캔을 떠갖고 그 투명 파일로 만들어줘요. 저는. 왜냐면 서류를 지원할 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본인 인증한 다음에 하니까. 근데 아직도 어디서 추천 채용이라던가 상시 채용이나 수시 채용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기업들은요. 워드 파일이나 이런 거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메일 첨부로. 이럴 때는 그 쓰다 보면 몇 월 며칠 하고 인 있어요. 이름 쓴대요. 있죠. 인. 거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는 애들 많아요. 많죠. 근데 거기에 서명을 첨부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파일로. 근데 정말 성의 없는 애들은 그냥 내고요. 그래도 생각하는 애들 있어요. 마우스로 찍찍 그어가지고. 정말 마우스. 그런, 좀 그래도 마음이 애달프죠. 근데 왜 어떤 친구들은 출력을 해서 사인한 다음에 스캔해서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성의가 있는 친구들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자기 서명을 디지털로 파일로 하나 만들어두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 온라인 지원할 때 쓰시고 그리고 출력해서 내는데 이런 데는 사실 그냥 서명해도 되는데 그냥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미리 PNG 파일로 투명 파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광탈자를 위한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서류 전형만 얘기해도 1시간이 거의 꽉 차네요.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더 많이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근데 간단하게 또 좀 저희가 쭉 나열했지만 지금 약간 요약해드리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진 첫 번째 보이는 사진.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다. 배경을 되게 자기한테 어울릴 수 있는 색깔로 뭐 포샵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뽀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장 찍어서 제일 표정 좋은 거. 직무에도 맞고 그런 사진관을 골라서 그런 사진을 꼭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어떤 건 정면을 본 사진이 좋고요. 어떤 건 약간 측면을 본 사진이 좋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런 것도 되게 고민해가지고 그다음 최신 3개월 이내 헤어스타일이 안 바뀐 특히 여성 지원자분들은 꼭 그 염색 좀 하지 마 제발. 염색. 이거 노란 머리하고 찍는 사진 많아요. 개성이다 요새는. 그래서 개성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사람 이거 학생 느낌 나는 건 절대 안 뽑아요. 그렇죠. 이미 저희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일할 준비가 된 직장인 그런 사회인을 뽑는 거니까. 그렇고 또 지금 중요한 게 주소,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다.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주소는 신주소로.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일하려는 곳이랑 너무 멀다. 그러면 기왕이면 좀 근처, 뭐 사촌 저기 친척집이나 이런 주소를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멀면은 조금 꺼려진다. 입장자,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게 SNS 이제 조심해야 된다. 백그라운드가 걸린다. 네, 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네, 초딩 때 만든 거 하지 초딩 마라. 때 말고 지금 성인답게 네. 지금 수준에 점잖게. 네. 점잖게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그런 이메일 주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학력상 할 때 제발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런 것부터 쓰지 말고 네. 기왕이면 고등학교부터 쓰시고 그다음에 전공도 처음 입학할 때 전공. 네, 입학 전공이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뭐 복수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듀얼로 쓰지 마시고 네. 처음 입학할 때 전공이 자기 전공이다. 그리고 또 저희 보면은 경력상 뭐 보면은 거기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무시했던 거 있죠. 운전면허 이런 것도 무시할 게 아니라 꼭 네. 그죠? 아, 네, 말씀해. 운전면허. 운전면허. 맞아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아니 이제 운전면허 지금 얘기하다가 네.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겨가지고 학력사항 쓸 때, 학력상 쓸 때. 복전공인 거는 표기는 해야 되는 거. 아, 표기는 해야죠. 하는데 부전공 표기는 해야죠. 그게 주전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에 그거를-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력상에서 제가 잠깐 요약하다 보니까 빠뜨린 게 학점. 4점으로 환산해라. 4점으로 환산하시고 이것 때문에 또 굳이 뭐 이렇게 학점 세탁하려고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 네. 미미하다. 0.1점 때문에 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에 투자를 해서 그렇죠. 좀 쌓아라. 네. 이게 숫자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경험 스펙을 쌓는 게 훨씬 훨씬 낫죠. 나아요. 네. 그거는. 그다음에 저희 경덕상에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할때 아르바이트 쓰는 할 표현. 때 네, 알바라는 표현 쓰지 용어. 말고 용어주의. 용어주의, 용어주의. 고객응대 뭐 이런 네, 표현을 용어를 써주시고 상당히 주의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건 되레 빼라. 그쵸 뭐 네. 금융권이나 이런 거를 네. 가지고 금융권 아닌 뭐 네. 유통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굳이 그거를 내가 아까워서 네. 그렇게 굳이 쓸 쓸 필요는 필요는 없다. 없다. 네. 그리고 운전면허는 뭐 개인적인 뭐 모든 분들이 사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다. 이제 일할 이제 준비가 그렇죠. 됐다는 네. 그런 자격증 뭐 특히 이제 뭐 영업이나 영업 유통이나 무조건 이렇게 필수. 운전이 필요할 수 있는 직무에서는 저게 또 필수 자격증이 될 그리고 수 만약에 들어가서 우리 부장님이 운전해서 지방까지 출장을 가게 네. 하는 그런 거를 또 방지할 수도 아 있고. 싫잖아요. 좀 만약에 후배 개그맨이 들어왔는데 저 선배 면허 없는데 그리고 본인 이제 조수석에 타고 가. 저는 옛날에 이제 운전은 면허가 있는데 네. 제 경험이지만 운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 차를 안 맡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안 있었는데 혼났어요? 그 옆에서 되게 민망했어요. 그쵸? 차라리 막 진짜로 그냥 내가 운전하고 하고 싶다. 말지 그냥.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확실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면허고 그다음에 엑셀을 잘 다뤄라. 커말이라고 하지만 네. 그 엑셀을 배울 수 있는 게 커말이니까 네. 그렇게 근데 의외로 회사 가서 PPT 만들 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PPT 만든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회사에서. 그쵸. 제안서 쓰는 사람 따로 네, 있고 따로 그쵸.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있고 일상적으로 업무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엑셀이에요. 사실은. PPT랑 워드랑 한글이랑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많이 쓰니까 네. 대학에서 음. 엑셀을 잘 안 써서 네. 그리고 또 사인 서명 서명만. 디지털로 꼭 하나 갖고 있어라. 디지털로 잘 TNG 못- 파일. 네, 이거 뭐 스캐너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요즘 자기 폰 있잖아요. 해서 찍어서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첨부로 하면 되니까. 아니 찍은 다음에 포토샵에서 네. 그거를 사인한 위에다. 것만 그 레이어를 끌어다가 끌어다. 투명에다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음. 투명 파일 만드는 법 해갖고 치면요. 요즘은 뭐 없는 거 없어요. 정보에 다 있어요. 네이버 다음에 검색만 하면 다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노력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 사인을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회사에 공문을 보낼 때 직인을 찍듯이 나도 공문을 보내니까 사인을 하는 거고 거기 글을 보면 네.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가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쵸. 거기에 대한 나는 인정을 하는 거가 사인이잖아요. 이 사인이라는 게 중요한 그냥 우리가 거죠. 흔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정확히 책임을 지겠다. 그럼 그렇죠. 내가 이거를 나를 네. 걸고 네. 이건 근데 거짓이 이거 없는 그냥 내용이다. 워드 파일이니까 제가 사인 음. 어떻게 넣어요? 이러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네. 친구들이 네.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이거 해보면요,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 딱 나와요. 그렇죠. 네, 솔직히. 그리고 일부러 옛날에는 요즘은 잘 없는데 입사 서류 파일을요 일부러 엑셀로 주는 데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에디팅하게. 그걸로 그래서 했던 데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페이지 나누어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은 왜 문서 하나가 한 100장이 쪼개져서 나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출력 제출을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구직자가. 뭐라고요? 저기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주신 서류 다운로드 받아갖고 입력해서 출력을 하는데 100장씩 나와요. 이래요. 그랬고 제가 그래서 그 100장 맞추면 한 장 될 텐데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엑셀 그래서 나눠보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일하겠어요?
어떻게 다 가르쳐줘야 되고 다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경우. 다른 할 줄도 저는 많은데. 100장 맞춰서 갈 것 같습니다. 끈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진짜 이 서류 전형 지금 유획하기였습니다. 지금 뒤늦게 또 한번 정리하시라고 네. 저희가 한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네. 온라인으로 내는 거 말고요. 가끔 출력해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낼 때 진짜 주의할 거. 자, 종이도요. 종이 재질이 있어요. 종이의 무게, 급이 있나요? 급이 무게. 있어.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70g. 뭐 좋아하면 80g인데 좋은 종이는요 100g, 120g 정도 돼요. 네. 그 종이 자체가 딱 만지면 느낌 좋아요. 좋겠네요. 그리고 딱 보면 하얘요. 우리 오늘 너무 갔어. 아, 여기 네요? 지금 네. 종이가 빼먹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 네, 오늘 뭐 근데- 수상 경력부터 많이 있는데 일단 정리는 해야 될 정리는 것 좀 같아요.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또 집중들을 위한 시간은 1시간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맞습니다. 1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네. 했는데 광탈자를 위한 바로 취업 준비법 일단 서류 전형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야 이거 지금 저희가 설명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만 좀 다시 한번 숙지하고 조심하면은 광탈 있을 수가 없겠네요. 일단 광탈 중에서도 이런 기초적인 요소 때문에 광탈. 자기 소개서를 읽지도 않고 이력 사항에서만 그냥 걸려버리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하는 게 많고 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이력서는 빼고 보죠. 빼서 그냥 이 자기 소개서 언제 볼 나가요? 거도 보지도 그럼요. 않고 당연하죠. 지금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야 어떻게 보면 왜 자격 미달인 거죠. 이런 게 근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되게 저 별거 아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네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그냥 되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내 자소서 내가 쓴 자기소개서 읽히지도 않고 내가 떨어진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네, 기본에 충실하게 서류를 쓰면 네. 문제는 없어요. 네. 네, 기본에 충실해야죠. 기본에 충실하는 서류 그러니까 면접 근데 이력서를 쓰면 이런 강사분들 계세요. 왜 계시잖아요. 야 얘들아 이런 거 안 보니까 이런 거 적당히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사실 있어요. 제가 아는데 근데 그거 진짜 아니에요. 네,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십시오. 네. 먼저 기본이 네. 중요하다. 야 일단은 뭐 오늘도 역시 정말 유익한 네. 또 우리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 어떻게 한 말씀씩 또 우리 먼저 취업의 또 전략파 우리 연사부님. 아니, 매번 뭐 느끼는 거지만 우리 셋만 즐거운 거 아닌가. 네. 아닐 근데, 거예요. 네, 오늘의 이 서류 얘기가 이게 진짜 빙산의 일각이죠. 정말 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더 세세한 부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센사부 신사부님. 네, 이게 사실 막 이 앞에 취업 준비생이 있으면 막 욕까지 나오면서 막 정말 세게 가고 싶은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연사분님께서 앞에서 딱 그 잡아주시고 계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전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네. 뭐 네. 아직 한 10분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그러게요. 1시간이 다 네. 됐네요. 1시간이나 됐어요. 네. 넘었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더 네. 저희가 그만큼 디테일하게 집어주다 보니까 그럼요. 이렇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짚어드릴 거니까 분명히 들으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 그리고 이거 방송 듣는데 돈 안 듣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수많은 몇 년 동안 그 경험들을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도움이 엑기스만. 돼요. 네, 정말. 네. 아니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빌리는데 돈도 들잖아요. 아이 그래 그런 얘기 네. 그만하시고. 그런 얘기를 아, 하니까 너무 네. 네. 에이, 편집해 주세요, 여러분. 아까 먼저 학교 자랑하려고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편집 포인트가 있죠. 네. 네, 광탈자를 위한 그걸 방지하는 취업 준비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치과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치과 화이팅!